3.5%를 벌지 못하면 우리는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월급으로 10억을 모으려면 모아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금이 10%, 주식 30%, 코인 40%, 부동산 20%.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큰 지표라도 좀 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인사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궁금해할 만한 거 갖고 왔습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재테크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아무래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시간이 금이구나,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아주 좋구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인은 얼마 정도 있어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살아가는데 문제 없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금액 100억. 100억?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 것 같나요? 부자라고 딱 칭하는 금액대가 있을까요? 조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와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100만 장자는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100만 달러. 그쵸, 10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한 13억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부자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가 23년 기준으로 45만 명입니다. 이제 전체 인구의 한 1%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 보이나요? 아니요. 적어 보이죠,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10억 이상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89% 정도밖에 안 된다. 조정세희님이 쓰시고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고 싶긴 하잖아요. 원이 아까 얘기했을 때 100억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월급으로 10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못 모으죠. 그쵸,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근데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긴 해봤어요.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1년에 1,500만 원을 모은다. 이제 그러면 66년을 모아야 되더라고요. 66년이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그 부자의 궤도는커녕 살아가는 것도 사실 좀 빡빡하긴 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월급으로 예금을 넣으면 별 수 없다 이거야 라는 겁니다. 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긴 한데, 가장 큰 게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보통 연 단위로 한 3.5% 정도 나와요. 3.5%를 벌지 못하면 우리는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해지한다고 하거든요. 방어한다. 인플레이션에 방어를 한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의 하나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100원이었던 게 200원을 내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더 낮으니까 200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락할까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시장에 이제 통화량이 급증하면은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들어가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안 찍어낼 수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럼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네들이 돈을 안 찍어내고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세금, 거기다가 금리를 올린다. 지금 금리가 3.5%거든요. 한국 금리가.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그 돈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할까요? 자기 돈을 뺏어가니까 안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뽑을 때 돈을 많이 주는 정치인을 뽑을까요? 돈을 뺏어가는 정치인을 뽑을까요? 많이 주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통화량이 앞으로 사람 심리상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올 거고,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 가능성이 더 크다. 사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5% 이상은 벌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로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안 되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좀 무서워하게 됐을까요? 투자하면은 뭔가 투기, 투자, 뭐 너 돈 빌리면 망한다, 대출 받지 마라, 이랬던 게 과거로 돌아가 보면 부모님 세대에는 예금 적금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어요. 예금 금리 자체가 20%였거든요. 20%라는 거는 지금은 이게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률이 20%가 나오면 잘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적금만 해도 20%였죠. 지금 20% 한다 그러면 바로 넣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은행은 망할 겁니다. 과거부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대출은 좀 위험하거나 나쁜 거라고 우리는 이게 오랫동안 생각에 심리적으로
좀 쌓여 있었죠. 그거를 우리는 좀 생각에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정확한 내 목표랑 이번 연도에 내가 얼마를 더 벌어야 되겠다 라는 목표, 그리고 예적금이랑 CMA, 그 다음 주식, 코인, 부동산에 자기가 몇 %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인은 대부분 예적금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한 90%? 100%. 주식, 코인 하나도 없어요? 그때 주식 뺐어요. 그거? 저 같은 경우는 예금이 10%, CMA는 작년에 없앴고요. 그 다음에 주식 30%, 코인 40%, 부동산 20%, 좀 이 정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100%를 맞춰놓고 있고, 예적금이나 금은 같은 거를 투자를 하는 게 좀 해지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지금은 이제 너무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다른 쪽에 조금 제 스스로 이렇게 나눠 놓는 타입입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까? 아까 전에 예적금이랑 뭐 주식, 코인, 부동산의 몇 %에 대한 비중을 딱 두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자기 위치에 대한 객관화, 그리고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연도는 한 30% 정도 자산을 불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은 공부와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투자의 기본은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과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사과가 옛날에 막 100원이었어. 근데 지금 200원이야. 그럼 사야 될까요? 200원인데 300원으로 오르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상 이 100원에 대한 가치를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게 70원 되면 사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겠죠. 그 안목을 기르려면 기본적으로 이 돌아가는 신문이라든지 세상에서 어떻게 총선이 누가 당선이 됐고 금리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미국에서 어떤 발표가 일어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큰 지표라도 좀 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결론은 뭐부터 공부할까 사실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또 잘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J님은 얼마를 투자하고 계신가요?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주식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듣는 강의가 그거예요. 단타 강의예요. 안 돼. 저는 맞아. 계속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을 넣은 것도 약간 못해도 그냥 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3점은 좀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르고 안 네네네. 대신 안정적으로 가긴 하거든요. 거의 3전 주식이랑 코스피 지수랑 거의 동일합니다. 3전이 오르면 코스피가 올라요. 한국 산업을 거의 주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전은 좀 무겁고.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경제 뉴스를 그냥 계속 보십시오. 그냥 뉴스? 네. 경제 뉴스를 보면서 세상, 근데 이거를 저는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그냥 뉴스 보는 거를. 꽤 오래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도 한번 해보고 좀 잃어도 보고. 근데 그 잃는 금액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은 거죠. 네, 한 번씩 꾸준하게 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관심을 가지고 멈추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멈춘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여기